자, 주제별 독해 2의 14강에 2번 들어갑니다. 자, 무관한 문장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잡아내고 관점을 먼저 찾아봅시다. 소재와 관점을 먼저 찾아내고, 이 소재가 바뀌든가 관점이 바뀌든가, 자, 이런 문장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English Common Law System. 단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번 정리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Common Law라는 말이 뭐 관습법 정도의 의미가 되고, 시스템이란 말은 그런 체계 또는 제도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English는 영국의가 되는 건데, 영국의 관습법이라는 제도, 관습법이라는 체계가 forms 형성합니다. 형성한다는 소리는 만든다는 소리겠고, 뭘 만드냐면 토대를 만드는데, 뭐의 토대냐면 많은 나라들의 법적 시스템이지. 법률 시스템,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의 토대를 만듭니다 라는 얘기가 뭐지? 많은 나라들의 법률 체계가 영국의 관습법 체계를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네. 자, 뭘 포함해서? 미국의 법률 체계도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국의 관습법, 자, 이게 소재야. 영국의 관습법. 이 관습법이 많은 나라, 다른 나라의 법률 체계의 토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영국의 관습법이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직 번호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그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법률 체계는 was derived, 유래가 되었습니다. 뭐에서 유래가 됐냐면 centuries of가 되면은 요거를 한꺼번에 연결시키면서 수세기의, 몇 세기 동안의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몇 세기 동안의 일반적인 어떤 그 규정들, 그 다음에 관습들, 그 다음에 경험들. 일반적인이란 말은 여기서 일반적인이란 말이 뭐 전반적인이란 말이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던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자, 그런 규칙이나 관습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체계는 이란 말은 관습법은 어디서 나온 거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규칙들, 그 다음에 관습,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번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생긴 영국의 관습법이 다른 나라의 법률 체계의 토대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자, 법정은 develop, 개발했습니다. 뭐를? 관습법 규칙을, 관습법이라는 규정을 발달시켰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여기서 결정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판결이겠지. 판결을 근거로 해서인데 어떤 판결이냐면 실제적인 법적인 분쟁이야. 디스푸트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법적인 분쟁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 과거에 내려진 판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근거로 관습법이라는 그 규칙들을 발달시켰습니다. 개발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은 영국의 법정이 얘기가 되는 거고, 영국의 법정은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관습법이라는 것을 개발시켜 왔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in an effort가 되면 뭐뭐 하려는 노력, 뭐뭐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뭐뭐 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으로. 자, be consistent라는 말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들은 based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based란 단어는 요거 하나 조심하세요. base, A, on, B 이렇게 나오면 A의 근거, A의 토대를 B에 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라는 것의 토대를 B 위에 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토대 위에 A라는 건물, A라는 이론을 정립하다, 확립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여기서는 그들의 결론이야. 그들의 결정이고 한마디로 그들의 판결이지. 판사들은 그들의 판결을 어디 위에? The principles, 원칙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 이전에 decided
판결된 그러한 소송이지.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소송이라는 소송의 원칙, 원리 원칙, 그 원칙 위에다 자신들의 판결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판결을 내린 게 아니고 뭘 위해서?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전에 이렇게 내렸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렇게 판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관습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판례에 따른 어떤 판례에 근거를 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첫 번째, 판례에 근거를 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도 일관성을 위해서 이전에 결정된 소송, 다시 말해서 판례지, 이것도 판례에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using former cases, 이전의 소송을 사용하면서 또는 precedence가 이게 판례, 전례란 뜻이야. 이게 판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결정된 이란 말을 판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precedence가 판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소송들, 사건들, 그 다음에 판례를 사용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 assist, 돕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돕냐면 in deciding new cases, 새로운 소송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판결한다는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전의 케이스나 프레시던스, 판례들을 사용하는 것은 is입니다. The basis, 토대입니다. 뭐에? American and English legal systems. 영국과 미국의 법적 시스템의 토대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전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다음에도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시스템. 이게 바로 영국과 미국의 법률 시스템입니다. 4번. 평민들은, common people, 평민들은 are also aware니까 뭐지? 또한 의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의 중요성이냐면 completing a legal document, 법률 문서를 completing, 완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When making a contract, 계약을 할 때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평민들이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계약을 세울 때는 법률 문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전체 흐름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지.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 중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답이 보이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원칙 하에서 판사들은 종종 따릅니다. 뭐를? 전례를 따릅니다. established, 구축된, 확립된, 뭘 통해서? 이전의 법률 소송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판례, 전례를 then follow,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자, 답은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제목 추론이니까 보기부터 들어갑시다. 자, 보기 첫 번째 advertisements are everywhere. 자, 요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지? advertisement니까 첫 번째 광고란 뜻인데 광고는 everywhere니까 도처에 널려 있다. 광고가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말이야. 도처에 널려 있다. 어디를 가든 광고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광고는 여기저기 너무 많은 곳에 광고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The richer, the more entertained. 자, 이거는 더 비교급이 나온 거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이거 한다가 돼. 그러니까 더 richers니까 부유할수록 다시 말해서 부자일수록 어떻다? 더 환대를 받는다. 더욱 더 환대를 받는다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야? 식당에 갔더니 어디를 갔더니 호텔에 갔더니 삐까번쩍 벤츠라든가 BMW 이런 비싼 차를 타고 갔더니 벨보이들이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국산 작은 차들 있잖아. 소울이라든가 이런 거를 끌고 갔더니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문전박대하더라 뭐 이런 얘기야 지금. 부유할수록 더 환대를 받는다라는 얘기. 다음, does buying bring us happiness? does buying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bring 가져다 주는가? 소비가 물건 구매, 다시 말해서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얘기네.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면 그만큼 행복해지는가라는 것에 라는 얘기고. 4번. 온라인 쇼퍼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다시 온라인 구매자가 여기서는 행복하다가 아니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정도지. 만족스러움이 더 커지는가? 라는 얘기야. 온라인 구매자가 만족스러움이 더 커지는가? 자, 5번째. The more we are pleased, the more we buy. 자, 이것도 더비교급인데, 더 많이 우리가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 많이 우리는 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기분이 좋을수록 더 많이 산다. 그러면 구매는, 다시 말해서 소비는 우리의 기분에 달려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지?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enter into the mood.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into the mood,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to buy, 물건을 사려는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depending은 뭐뭐에 따라서야. depending on은. depend라는 단어가 원래는 depend on이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인데, 이 depend on을 이렇게 depending on 하고서 이렇게 쓰면 based on 하고 의미가 비슷해지고 according to 하고도 의미가 비슷해져요.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on 앞에 not just가 들어있어. 그럼 on 첫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but also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according to 대신에 여기서 depending on 대신에 according to를 그냥 썼네. 그러니까 A뿐만이 아니라 B에 따라서도 물건을 구매하는 물건을 사려는 그런 기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뭘 근거로? 첫 번째, how much of their income, 그들의 수입 중에 얼마나 많은 액수를 그들이 can dispose of, 처리할 수 있는가, 처분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쇼핑몰에서, 그 다음에 through online store, 온라인 상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쇼핑 매장에 가서 또는 온라인에서 내가 한 달 수입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처분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액수가, 처분할 수 있는 액수가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도 물건을 사려는 그런 기분 속으로 우리가 빠져든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당연히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How they feel.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가. 언제? 그 상황에서. 그 물건을 사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물건을 사려는 그러한 분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5번 얘기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 광고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부유할수록 더욱더 한 대를 받는다.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온라인 구매자가 만족스러운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5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나머지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우리가 잡아가면 돼. In order to consume. 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need to be kept happy. 자, 행복한 상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구매와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80년대 그들의 책에서 Manufacturing Consent라는 그들의 책에서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과 이 사람은 언어학자인데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자인데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람이
진보 뭐 정치 운동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름도 요즘에도 이름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여하튼 이 사람과 에드워드 헐먼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쓴 Manufacturing Consent라는 1980년대에 나온 책에서 that 이하라고 suggest는 여긴 제안했습니다가 아니고 암시했습니다 또는 그냥 넌지시 말했습니다라고 가면 돼요. suggest. 뭐라고 말했냐면 광고는 works 효과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works는 일형식 동사일 때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as long as 뭐 하는 한 there is 있는 한 뭐가 어떤 실제적인 controversy는 논란이 없는 한. 근데 어떤 논란이지? That discourage 그러니까 용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낙심시키는, 낙담하게 만드는 누구를 소비자들을 뭐로부터 그 물건을 사려는 분위기로부터 얘네들의 의지를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논란이 없는 한은 광고는 무조건 효과가 있다 라고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광고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사고 싶어 한다. 광고가 그렇게 효과가 있나? 광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고 싶어요. 광고는 효과가 있어. 만약에 그 광고의 어떤 논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자, light entertainment, 가벼운 환대, 오락거리, in the mass media. 자, 매스 미디어에서의 어떤 가벼운 오락거리가 has a role here. 여기에서 한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습니다. 뭐는 assume, 가정하는 것은. 천천히 가봅시다. 가정하는 거. 뭐를? Each of us consumers. 우리 소비자들이야. us consumers. 우리 소비자들 각자가. 근데 뭐의 소비자냐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야. 디지털 오락이야. 디지털 오락의 소비자인 우리 소비자들 각자가 is being lured니까 뭐지? 이거는 편안함을 받고 있다. 뭔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 근데 어떤 상태로냐면 이런 상태로인데 that ensure, 보장하는 상태로요. 맨 마지막 문장 좀 어렵습니다. 보장하는 상태인데 어떤 걸 보장하냐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 우리의 따라가는 것을 보장하는. 근데 뭘 따라가냐면 명령을 따라가. 어떤 명령이냐면 consume, 소비하라는 명령이야. more 구조는 더 많은 상품인데 여기서 yet가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가정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 지금 전체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맨 마지막 문장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답은 이미 5번으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좀 더 합시다. Light entertainment라는 것은 가벼운 오락이야. 자,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가벼운 오락거리. 가벼운 오락거리라는 걸 우리가 뭘 예를 들면 좋을까?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가벼운 오락거리들이 여기에서 이 점에서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서 뭐지? 누군가 어떤 논란이 없다면 광고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쉬운 일입니다. 여기서 가정하기가 쉽습니다. 가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각자인데 우리 소비자인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은 뭐야? 인터넷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리, 오락이라든가 어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소비자들 각자가 그 다음 요 구조를 잠깐 봐야 되는데 lull이라는 말은 뭐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아이들을 뭐 달래주다 뭐 이런 얘기인데 lull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이 목적어를 위로하다 달래주다야. 근데 in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요거 조심해야 돼. into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원이 있으면 그 원 안으로라는 의미야. into의 기본적인 뜻은. 근데 into는 뭐 안으로라는 말에서 여기가 어떤 결과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과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into 명사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이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into에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목적어를 달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다라는 일종의 오형식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상태가 나왔으니까 lull 목적어 into a state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목적어를 달래서 이런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다. 다시 목적어를 달래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다. 또는 목적어가 이런 상태로 들어가도록 달래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 각자는 달램을 받고 있는 중이지, 지금. 뭐 하도록? 이런 상태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이런 상태로 들어가도록. 어떤 상태로 들어가? That ensures 보장하는 상태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보장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어떤 걸 보장하냐면 보통 insure라는 말은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 우리가 follow the command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글에선 지금 우리가 명령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분위기.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썼냐면 이 follow라는 동사를 동명사로 만들었어. 동명사로 만들었고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바꿨고 뒤에는 목적어를 그대로 써서 우리가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근데 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달래주면서 얘들아 이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련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야? 명령을 따르는 상태야.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쉽게 명령을 따라. 어떤 명령? 좀 더 많은 제품을 소비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 자,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가벼운 오락거리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걸 보다 보면 계속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구나라고. 자, 4번 정리하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소재와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Auctions have been used. 자, 옥션은 사용되어 왔어. 자, 고대 과거에서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경매에 대한 얘기야. 경매는 오래전부터, 경매는 언제? 경매의 시작은 고대부터다.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야. 고대부터다 라고 시작을 했고, 자,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한때는 was sold, 팔렸었다. 경매에서 팔렸었다. 이게 로마 제국도 나라를 경매에서 팔았다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 뭐 로마의 어떤 용병 하나가 이거를 경매 시장에 내놨어. 그때 어떤 장사꾼이 그거를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제국을 자기가 샀다고 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을 내몰고서 자기가 황제가 됐어. 그 사람은 왜 그 돈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대. 나도 그 역사적인 거는 제대로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경매의 시작은 고대부터다. 로마 시대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야. 경매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경매 시작이 이렇다라는 얘기고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바로 1번에서 오늘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지금 소재가 경매라는 것 말고는 지금 주어진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뭐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계속 이어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봅시다. 자, 경매는 seemingly 겉으로 보기엔 pervasive, 널리 퍼져 있습니다. pervasive는 널리 퍼져 있어. 오늘날은. 과거에 시작이 됐고 오늘날은 널리 퍼져 있다. 뭐 이게 연결이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자, the institution은 여기서 그 제도야. 제도. 그 제도가 is used, 사용이 됩니다. to sell, 팔도록. a variety of니까 다양한 agricultural, 농업, 그 다음 commodity란 말은 일용품, 상품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agricultural commodity가 되면은 농산물이에요. 그 다음 natural resources 있으니까 천연 자원들.
이런 것을 팔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fine art, 미술품이라든가 real estate, 뭐 부동산이라든가 used car, 중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뭐 천연 자원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들도 팔기 위해서 그 제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마디로 고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확장이 됐다. 되겠니? 다음, 게다가 sealed bead tenders인데 보통 경매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딱 갖다 놓고 이 물건 살 사람 가면 저는 얼마요? 그 다음 또 더 지를 사람 없으니까 그럼 저쪽에서 저는 얼마요?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건 입찰가를 우리가 공개를 한 거고 sealed bid tender란 말은 입찰가를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입찰가를 공개하지 않고 경매를 하는 건데 자 그거 옥션의 포맷이니까 한 가지 형태야. 한 가지 옥션의 형태인 sealed bid tender라는 것이 are used 사용이 됩니다. intensively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서? 기업에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뭐 하기 위해서? procure, 조달하기 위해서. 뭘 조달해?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를 수급하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정부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를테면 웨폰 시스템, 무기 시스템이나 트리 플랜팅 서비스, 나무 심는 어떤 그 일들이지. 나무를 심는 일 누가 할까? 그러면 각각의 기업마다 나무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얼마를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딱 보고 나서 이 기업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가장 이런저런 확실한 어떤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입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대부터 시작됐다, 오늘날 이랬다, 게다가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 하면서 경매가 점점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현재 의미의 확장까지 경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The quality of an item. 어떤 물건의 품질이지. Trade at an online auction이니까 온라인 옥션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품질은 is not perfectly observable. 완벽하게 관찰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대쉬 다음에 노어가 나오면 노어는 보통 동사 주어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데 해석은 그리고 주어가 동사하지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is the trustworthiness of the seller. 자, 그 판매자의 신뢰성도 그렇지 않다지. 뭐하지 않다? 관찰 가능하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 경매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온라인 경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온라인 경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경매라는 소재는 나왔어. 근데 갑자기 지금 경매 전반적인 어떤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근데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봐봐. 만약에 다음 문장이 역시 마찬가지 온라인 경매에서의 신뢰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이어지면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경매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얘가 중간에 끼어든 문장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 문제가, 무관한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그 답을 읽어도 이게 답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 근데 이 문장과 항상 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자, 4번. 인터넷 옥션 하우스인 이베이는 is an integral part of American and world economies. 미국과 세계 경제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경매에 관한 얘기고 경매가 인터넷 경매에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면 4번으로 이어지는 거고 근데 앞에 있는 인터넷 경매가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3번의 얘기하고 4번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상하지? 자, by any measures. 어떤 여기서 measure는 측정이란 뜻이고 측정 도구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측정 도구로도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측정 도구로 다 재봐도.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란 뜻이 돼요. The volume of trade on eBay and similar sites. 이베이와 유사한 사이트들에서 거래되는 그 양이 is unparalleled. unparalleled란 말은 원래 평행하지 않다라는 소리인데 비견할 데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비견할 데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느냐. 어디에서? 세계 역사에서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요 5번하고 4번 얘기가 같아지잖아. 그럼 3번의 비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은 전체 흐름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글의 순서 문제입니다. 글의 순서 문제는 제시문을 읽고 나서 A번이 제시문 뒤에 올 수 있는가 없는가, B번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 C번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A번이 올 수 없어, B번도 올 수 없어, 그럼 C번으로 시작되는 게 맞는 걸 거 아니야. 그럼 C번을 읽고 나서, C번 지문을 읽고 나서 또다시 A번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B번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판단해서 만약에 A가 올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답은 C, B, A가 되겠네. 요 놀이 하는 거야. 요 놀이. 내용 읽고 순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영어를 정말 잘하든가 지나치게 오만하든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 모의고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와 고3 수능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읽고 나서 각각의 번호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argued, 주장했어요. That the symbol of good government, 좋은 정부의 상징이야. 좋은 정부의 상징은 was the degree, 정도였다. 정도다라고 주장했어. 어떤 정도냐면 정도 다음에 to which가 나왔는데 그 정도로, which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 정도까지 통치자들이 통치한다. In the interest of는 뭐뭐를 위해서예요. In the interest of는 뭐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not 아니라, 뭐가 아니라 sectional interest니까 sectional은 어떤 특정 부분의야. 특정 부분의란 뜻이니까 특정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가 되는 거지. 여기에 not i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정 부분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 속에서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자가 통치하는 그 정도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어제? 좋은 정부의 상징? 좋은 정부의 상징은 뭐다? 통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를 하는가. 그게 좋은 정부의 상징이다. 그 정도가. 자, 가봅시다. A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적으로 그는 develop, 개발했습니다. sixfold classification. 결과적으로라는 게 뭐야? 얘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따라서 그는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얼핏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얘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는 sixfold classification을 만들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containing, 포함해서 세 개의 proper forms, 적절한 형태의 정부를 포함해서 세 개의 deviant란 말은 뭐지?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일탈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형태의 정부지. proper는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고, 세 개의 플러스 형태의 정부, 세 개의 마이너스 형태의 정부를 포함해서 6 부분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일단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거의 다 왔으니까 그냥 마저 봅시다. His preferred forms of government. 그가 선호하던 정부 형태는 was a monarchy, 군주제였습니다. 그 군주제인데
군주제인데 누가 이끄는 군주제냐면 왕이나 여왕이 이끄는 그러한 군주제. 모냐, 모는 모노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아키란 말이 어떤 통치라는 뜻인데 한 명이 통치한다는 게 마널키야. 그래서 군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군주제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정부 형태였습니다. A번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없는가? 얘 다음에 얘, 아직은 보류. 하지만 그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대시에서 대시까지는 버립시다. 그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데디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디비언트 폼이 요게 단서가 되네. 아까 디비언트는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형태가 가장 나쁜인데 더 리스트 배드니까 가장 덜 나쁜 형태. 정부의 가장 덜 나쁜 형태입니다니까 한마디로 그나마 괜찮은 형태입니다가 되는 거네. 이 디비언트 폼이. 그럼 이 B번에서 이 디비언트 폼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에 디비언트 폼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이 디비언트 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B번. 하지만이라는 것과 제시문의 글과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라는 것이 연관이 되나? 아까 제시문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통치자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그 정도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도 생각됐다. 이러한 나쁜 형태가 연결 안 되지. 그래서 B번은 처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C번을 잠깐 가봅시다. Democracy, 민주주의가 is regarded as deviant form. 어떤 나쁜 형태의 정부라고 여겨집니다. 나쁜 형태의 정부, 이 나쁜 형태의 정부가 그나마 정부의 가장 덜 나쁜 형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그럼 B번 앞에 C번이 올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A가 맨 뒤로 가느냐 아니면 맨 앞에 그대로 있으면 되느냐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그걸 판단하려면 C번이 제시문 다음에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되지. 자, 아까 뭐라고 했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통치자가 통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된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일탈 형태, 어떤 잘못된 형태라고 그렇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겨지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통치라고 여겨지니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디모크라시를 나쁘다고 봤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번이 들어갈 수 있는지 봅시다. 결과적으로 그는 뭘 했고 6개의 분류를 했어. 좋은 것 3개, 나쁜 것 3개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지? 왕과 여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군주제였다. 분류를 아까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디비언트라는 말이 형태가 나왔으니까 분류가 먼저 일어나야겠지. 분류가 일어나서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여기서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가가 돼야 되니까 A번이 먼저 나오는 형태가 되네. 그럼 A번이 먼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번, B번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이 답인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애들 굉장히 많이 낚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A번은 시작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A번이 답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치? 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라고 함정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게.